자, 다음은 부산의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주소를 보게 되면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부산역 광장에서 나오면 중국풍이 강한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차이나타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이 1884년 청나라의 조계지가 설치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화교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초량 1동 이 화교학교 자리에 청나라의 영사관이 들어섰고, 이 영사관을 주변으로 중국의 상점과 그리고 음식점 등의 상권이 차례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890년이 되면 이 부산 지역의 화교는 164명으로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부산의 청나라 조계지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일본인 세력이 커지게 되자 화교들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습니다. 자, 이후 오늘날의 부산 화교 사회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바로 1950년 발생한 6.25 전쟁, 즉 한국전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북한의 공세에 이 한국은 낙동강, 이 최하 전선인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수도였던 서울을 대신하여 임시 수도로서 대전과 대구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산으로까지 이 임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당시 서울과 인천 등에 거주하던 이 화교들이 마찬가지로 이 부산으로 피난하게 된 것이죠. 이를 계기로 부산의 화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 통계를 보게 되면 1948년 493명이었던 화교의 규모는 1952년이 되면 4,182명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은 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피난민들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유입된 대규모 화교를 수용할 공간이 없었고, 이에 당시 대만대사관 임시판공처는 이 부산의 영주동과 그리고 서면이라고 하는 곳 일대에 화교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영주동에는 충효촌이라는 이름으로 1000세대 이상의 화교 피난민 임시주택을 지었고요. 그리고 황령산 쪽에 거주하던 화교 피난민들은 거제리에 인해촌이라는 집단 거주지를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 지금의 외국인 상가가 있는 초량 2동을 중심으로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되면서 화교들 또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차이나타운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차이나타운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를 전후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자, 우선 1969년 새로운 부산역이 완공되면서 이 상권이 이동하게 되었고요. 기존의 외국인 상과 상권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한미 관계가 크게 변하면서 당시 부산에 주둔하던 이 미군들이 대거 철수하게 되었고, 이들을 상대로 운영했던 화교들의 상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970년대 한국 정부의 배타적인 화교 정책으로 인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부산의 화교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대만으로의 제이주를 선택했던 이 화교들도 있었고요. 혹은 울산이나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이런 부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화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산에 거주하던 이 순수한 화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죠. 자, 이후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새로운 양상을 보입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이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선원과 그리고 보따리상들이 부산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부산 차이나타운을 가보시게 되면 이 러시아 상점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후 부산의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비교하여 순수한 차이나타운이라기보다는 이 다른 문화와 섞인 세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산 차이나타운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차이나타운의 모습과 함께 러시아, 동유럽 혹은 중앙아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문화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요리 등 이 실크로드 요리를 먹을 수 있고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요리까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차이나타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태원처럼 문화적으로 다소 이 복잡한 분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이 부산시가 중국 상하이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이나타운을 상해 거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의 이 차이나타운을 상해 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만 국적을 가진 화교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상하이와는 사실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상해 거리는 2007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이 차이나타운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 기존의 상해 거리라는 이름 대신에 차이나타운 특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차이나타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매년 10월 열리는 문화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2004년 이 상해 거리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06년 차이나타운 축제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2007년 상해 거리의 명칭이 차이나타운 특구로 바뀌면서 이듬해인 2008년에는 차이나타운 특구 축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산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축제로 이름을 완전히 정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2년에 제19회 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이 문화축제 내용을 간단히 보게 되면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이 중국 소수민족 전통 무용, 그리고 중국의 전통 악기 연주, 중국인 유학생 가요제, 변검. 이 변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의 전통 이 문화 놀이인데요. 이 얼굴의 모양을 바꾸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국 전통놀이 체험 등 이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실 영상은 이 부산의 동구청에서 제작한 작년도 이 제19회 이 문화축제의 홍보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이 홍보 영상을 보니 저도 가고 싶어지는데요. 이러한 축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중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을 포함한 한국인과 그리고 화교 사이의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화교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부산에는 화교 학교가 있고 또 2006년에는 화교들이 주축이 되어 이 부산시 중구 영주동 충효촌에 전국 최초의 화교 아파트를 짓는 등 이 화교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중입니다.